이 양극적인 선호 경향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왜 양극적인 선호 경향에 이걸 고려하면서 하시면 좋냐면, 목회자분들이라든지 우리 평신도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설명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시험 기간을 앞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인데, 판단형의 친구들과 인식형의 친구들이 시험이라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판단형의 친구들은 2주, 3주 전부터 자기가 짠 계획에 맞춰서 시험 공부를 해야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3주 전 며칠은 무슨 과목,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해야 돼. 이 시간이 안 지켜지면 난 굉장히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반면에 인식형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벼락치기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 있다가 그냥 이렇게 딱 갑자기 시험 전날 갑자기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러는 아이들이죠. 자,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특성을 이렇게 파악하셔가지고 시험 기간에 아이들한테 교회 학교에서 대하시는 그런 방식이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2주, 3주 전 되면은 교회 예배 끝나자마자 막 집에 가야 된다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아이가 판단형의 아이면은 그걸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게 그 아이를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인식형의 아이들은요, 집에 안 가요. 절대 안 가고 계속 놀아요. 네. 엄마가 불러도 계속 놀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놀아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근데 한 3주 전에는 그럴 수도 있고, 2주 전까지, 근데 시험 일주일 전쯤에는, 그래도 그 일주일 전이니까 오늘은 좀 들어가 봐. 이렇게 잘 설득을 하셔서 아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 거죠. 목회자들 경우에는,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30주년이 돼서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한다. 라고 하면 제2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회 연습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쭉 생각을 하고 그거를 목사님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 행사가 있는 날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인식형의 스타일에 있는 분에게 이걸 맡기면 안 와요. 계획이 안 와요. 한 2주 후에 교회 30주년 음악회 해야 되는데 안 와요, 계획이. 이런 분들은 목회자들께서 미리 시간이 되면 알람을 해주셔야 돼요. 장로님, 집사님, 이거 이제 우리 이따 하는데 계획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랑 좀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하면 되죠. 그래도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미리 조금만 얘기하시고 다음 주에 또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께서 그런 분들을 좀 리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생활 양식에 대한 부분, 판단 기능.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고형과 감정형의 이제 특징들이 좀 이제, 사고형과 감정형의 특징들이 좀 나타날 거예요. 목회자들께서, 이거는 어떻게 딱 구분이 되시냐면, 여성 성도들과 남성 성도들을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여성 성도들은 감정형이 많고, 남성 성도들은 이제 사고형이 많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선교지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목회 계획에 세워지시면,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사고형을 가지신 이런 성도님들, 주로 남성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되게 딱 짜여진 문서,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기승전결, 1, 2, 3, 4,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설명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그분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이시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감정형인 분들은 이런 건 나중 문제예요. 딱 영상에 선교지에 쓰러져가는 교회 사진, 그리고 아이들이 못 먹어가지고 물 길고 오는 물 들고 이렇게 오는 이런 사진,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동해요. 마음이 동해서 우리 선교지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자, 이런 대상들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선교팀이 조직이 됐는데 우리 선교팀이 사고형이 많다. 그러면 문서로 쭉 정리를 해서 선교지가 필요한 것들을 목록,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유 이렇게 딱 적어서 드리면 되고, 감정형인 분들이 많다 그러면 같이 그 선교지 영상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안 가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도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하나의 이제 이 선호 경향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 인식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각형과 직관형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이렇게 뭐 특히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 아이들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다가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저희 아이들도 뭐 갑자기 그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죠. 뭐 그거 배웠더라고요. 자, 그거를 배웠는데 누룩 없는 빵을 감각형인 아이들은 잘 못 느껴요. 생각을 못 해요. 그런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거는 정말로 누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한번 맛보여 주는 거예요. 어때? 그 맛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네. 직관형인 아이들은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셔도 돼요. 빵! 이렇게 식빵 모양 이렇게 하고, 누룩 없는 빵은 그냥 부풀지 않은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기만 해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맛을 보지 않아도, 이런 거구나. 그림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 감각형이냐, 직관형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절기마다의 특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목회자 사역자들께서는 부서에서 설교하실 때에 뭐 이런 게 나올 때 감각형인 아이들 대략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그 아이들 나와서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면 직관형인 아이들은 그림을 보면서 그거를 바로 받아들이겠지만 감각형인 아이들은 저게 뭐 어떻겠어. 그러면서 이걸 먹어보겠다고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이런 거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요? 이러면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향이 다른 선호하는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MBTI로 연결하는 교회 사역에 대한 내용 계속 드렸고, 그 MBTI 유형 조합에 따른 분류로 이렇게 16가지를 좀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이 구분 기준에 따라서 한번 제가 성격 유형에 따라서 수월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